내가 어린 시절에 체험한 이야기야. 그건 잊지 못할 초등학교 5학년 시절로 여름방학 전의 일이었어. 우리 학교는 1988년에 설립되어 꽤 너덜너덜한 오래된 학교였지. 그래도 일단은 개축을 해서 애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은 콘크리트였고 천장이나 그 근처는 목조 건물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느낌이네. 그리고 이게 또 아주 오래된 수영장도 있었는데 거기서 사건은 일어났지. 지금 생각하면 처음 일어난 일은 아이들이 수영하거나 놀고 있을 때 발에 잡히는 사람이 몇 명 나온 일 같아. 뭐 이런 괴담에선 자주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친구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나 조금 자의식이 강한 친구였어. 선생님도 장난을 자주 치니까 장난을 당하는 거지 라면서 웃어넘기는 일이었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우리 반이 수영장에서 수업을 하는 날이었어. 그 당시 막 부임한 신임 A 선생님이 수업에 견학이란 느낌으로 와 있었지. 수업은 평범하게 끝이 났고 자유시간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A 선생님도 수영장에 들어와서 모두 함께 놀았어. 그때 A 선생님이 갑자기 물에 빠졌어.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의 다리가 수영장 옆에 있는 배수구에 끼어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 같아. 나는 그 근처에 없었기에 그 장면은 못 봤지만 담임 선생님하고 A 선생님의 가까이 있던 남자애들이 A 선생님의 다리를 그 배수구에서 빼 수영장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것 같아. A 선생님은 무리하게 다리를 끄집어내줬기에 다리에 염자가 생겼어. 그래서 보건실로 3명이 모시고 갔지. 보호자가 없어졌기에 우리들은 수영장에서 나와서 옷 갈아입어라 라는 소리를 들었지. 우리 학교는 여자 탈의실은 있었지만 남자 탈의실은 없어서 남자들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중에 A 선생님을 끄집어낸 친구 한 명이 우리 학교 수영장에 배수구가 있었어? 라는 말을 했어. 나도 그 배수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 반 애들도 같은 의견이었고 전부 배수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것 같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크기의 배수로를 학교에서 그냥 방치해 두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다 갈아입었어. 그러자 여자들도 돌아왔지. A 선생님한테 항상 딱 달라붙어 있던 2명의 여자아이의 표정이 울상이었어. 여자아이들도 배수로에 대해선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지 남자와 여자 모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소리가 나왔어. A 선생님과 좀 떨어져 놀았던 나와 몇몇 친구들은 A 선생님이 빠지는 상황을 먼 곳에서 바라만 받기에 그냥 듣는 상태였지. 배수로에서 직접 선생님을 끌어올린 남자애들 몇몇은 목소리를 모아서 진짜 배수로 있었어! 다리가 벽과 벽 사이에 끼어 있었다니까? 라고 말했어. 실제 선생님의 발까지 직접 손으로 선생님을 끄집어낸 친구도 같은 말을 했었지. 하지만 여자애들 말로는 선생님을 구한 그 다음에 배수로? 하고 확인해보니 그런 배수로는 없었다고 했어. 수영장의 바닥에서 벽까지 살펴봐도 그냥 평면으로 이어지다 바로 벽이 나왔다고 했지. 수영장 측면 전체를 살펴본 건 아니지만 A 선생님이 계셨던 자리에는 배수로 따윈 없었다고 하더라. 애당초 수영장의 수심은 A 선생님이 빠질 정도의 깊이가 아니었어. 당시 키가 150cm도 안 되던 나한테도 어깨가 나오던 깊이였지. 여성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키가 컸던 A 선생님이 수영장 배수로에 발 좀 꼈다고 물에 빠졌을까?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남녀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A 선생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던 여자애 2명. 이 애들도 이 사건과 조금 관련이 있어 B, C라고 부를게. B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머리가 있었어 라고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C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야 B! 라고 부르며 말을 못하게 했어. 그때 C의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거야. 무서웠거든. 얼굴이란 이야기를 듣자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남녀는 계속 옥신각신 다투는 탓도 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C가 B에게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가 조용해졌어. 야 얼굴이라니 그게 뭔데? 누군가가 물어봤지만 B와 C는
둘이서만 소곤소곤 거리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 두 명 다 미묘하게 사람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고 두 명의 세계를 공유하는 느낌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았기에 그냥 흘려듣기로 했어. 일단 A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던 여자애들과 호기심이 강한 나와 남자 몇 명이 보건실까지 선생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 A 선생님은 보건실에 없었어. 보건 선생님 말로는 발에 상처가 심해서 여기선 응급처치뿐이 못해 병원으로 갔다고 이야기해 주셨지. 어린이였지만 우리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어. A 선생님은 이틀이 지나서야 학교에 돌아오셨지. 조금 이야기를 전으로 돌릴게. A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의 이야기야. 원래 학교는 방과 후에 수영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두었어. 근데 A 선생님이 물에 빠졌던 날에는 학교 측에서 조사해야 된다면서 수영장을 개방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선생님을 도왔던 친구들과 야, 진짜 배수구 있었어? 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방과 후에 숨어 들어가기로 정했지. 수영장의 펜스는 그렇게 높지 않아 간단히 넘어 들어갔어. 안에 들어가자 수영장의 물은 전부 빠져 있었지. 배수구는 없었어. 다시 이야기를 A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로 돌릴게. A 선생님은 이상해져 있었어. 확실히는 아니지만 얼굴도 뭔가 다른 느낌이 나면서 전의 인상은 없었어. 그 후 날마다 상태가 나빠져 갔지. 여러가지 이상한 행동도 했는데 가장 인상이 남는 건 급식 운반대를 리어카 마냥 밀면서 우리 반 앞에서 멈춰서서 B하고 C를 바라보면서 손짓하곤 했어. 무표정으로. 그걸 본 담임 선생님이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인상을 찌푸리시곤 교실을 나가 A 선생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 6학년도 수영 수업이 있었는데 A 선생님은 우리 반에 왔던 것처럼 또 견학을 했다더라. 전에 사건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A 선생님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다 들었어. 그래서 그날에 A 선생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장난기가 넘치는 6학년 남자 학생이 물에 빠져 이상해진 A 선생님에게 시비를 걸듯 선생님, 물에 빠진 장소가 저기예요? 라고 물으면서 A 선생님에게 다가갔다더라. 근데 그때 A 선생님의 발에는 옥수수에 눌린 것 같은 수상하고 이상한 자국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 참고로 A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는 방긋방긋 웃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대. 그 이야기를 1년차 형제가 있는 우리 반 애가 듣고선 이야기했고 우리 반에선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발을 작은 어린애 영에게 잡힌 흔적일 거야. 배수로가 이차원과 연결돼 있고 거기에 갔던 증거야. 등 이야기가 점점 퍼져 담임 선생님에게도 소문은 퍼져갔지. 담임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었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와 친구들 몇 명이 이제 돌아갈까? 수업 도구를 란도세를 때려박고 교실을 나갔지. 그러자 복도 안쪽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 학교를 나가려면 그 복도를 지나가야 했기에 그대로 우리는 복도를 걸었지. A 선생님이었어. A 선생님은 왜인지는 몰라도 대량의 교재를 펼쳐두고 털썩 앉아있었어. 웅크리고 있어 보였던 건 그 탓이었겠지? 어라, 좋은 아침이에요. A 선생님은 방과 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인사를 우리에게 건넸지. A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업은 어땠냐는 둥, 학교는 어땠냐는 둥, 괴롭힘은 없냐는 둥 여러 가지를 물어왔어. 의외로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길래 큰맘 먹고 A 선생님에게 발에 대한 걸 물어보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갑자기 다리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신발 사이즈 몇인가요? 라고 어린애들처럼 아주 크게 돌려 물어봤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친구가 재치있게 서로 다리를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었어. A 선생님은 배수구에 빠졌던 다리 쪽을 살짝 마는 듯이 걷어 다리를 보여주었어. 엄청나게 많은 울퉁불퉁한 흔적이 있었어. 확실히 옥수수에 눌린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려나? 하지만 그건
입을 하고 벌려 그대로 다리를 깨문 듯한 이빨 자국이었어. 앞니나 덧니 같은 자국이 선명했고 대량의 이빨에 짓눌러버린 듯한 자국. A 선생님은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인식한 순간을 마치 노렸다는 듯이 킥킥 조용히 웃기 시작했어. 무서워진 우리들은 바로 교문까지 도망쳤어. 우리는 상황인지라 실내화로 나왔어. 그만큼 필사적이었다고 생각해. 야, 저거 이빨 자국이야. 해골의 이빨 같은 거에 물린 자국. 야, 저 사람 위험해. 실내화로 나왔지만 우리 그 누구도 돌아갈 용기가 없어 그날은 실내화로 집까지 돌아갔지. 그 다음날 A 선생님은 아주 평범했어. 이상하게도 어제의 일은 전혀 모르는 듯 지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학교 전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 도서실의 책이 전부 거꾸로 진열되거나 규정 한가운데 이과실에 있어야 할 비커나 플라스크가 대량으로 깨져 있고 아침에 등교하면 까마귀나 비둘기가 꼭 학교 안에 몇 마리씩 들어와 있는 일이 몇 주나 계속되었어. 질 나쁜 장난이라고 학교에선 경비원을 밤에 순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고 이 이상한 장난은 계속되었어. 우리 반에선 분명 A 선생님이 범인일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 그 이빨 사건 이후로 나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어. 이런 소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탓일까 A 선생님 관찰대라는 이름을 내거는 녀석들도 생겼어. 학교에서 집까지 A 선생님을 미행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상 중간에 놓쳤지. 그런데 잊을 수 없는 7월 22일의 일이야. A 선생님이 죽었어. 사인은 변사로 처리되었고 자세한 상황은 몰라. 집에서 죽어 있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신문에 조그맣게 실렸어. 모교가 들키니까 조사하지 말아줘. 검색해서 안 나오길래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말이야. 반의 여자아이가 A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있다면서 학교에 신문을 가져왔어. 초등학교 교사 변사 라는 제목으로 6, 7줄 쓰여 있었어. 어떻게 죽은 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날인 7월 23일 수영의 수업이 있었어. 그리고 B와 C, 나 그리고 A 선생님의 다리를 본 친구가 수영장에서 나올 때 A 선생님의 다리에 있던 이빨 자국이 생겨 있었어. 누군가의 다리가 잡아당겨졌다거나 배수구가 나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 하지만 모두가 우리를 기분 나빠하면서 피하기 시작했어. 여담이지만 그날 기대하고 있던 치즈 햄버거 스테이크가 내 것과 친구만 없었다는 거 절대로 아니죠. 우리들도 각자 기분이 나빠서 모여서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하러 갔어.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차에 우리를 태우고선 어디론가에 절로 가기 시작했어. 어디에 가나요? 라고 물으면 이따가 이야기해줄게 라는 대답만 돌아왔었지. 절에 도착하자 본당 같은 곳에 바로 끌려갔어. itQC에 나오는 주지 스님 같은 사람에게 이 애들인가? 이 애들? 라고 들으며 TV에서 자주 보이는 스님들이 명상할 때 집중 못하면 때리는 봉으로 어깨를 맞았어.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일단 무서워서 떨었어. 주지 스님 아저씨는 B와 C 쪽을 살짝 보더니 매료되었어 라고 중얼거리셨어. 그 후 나와 친구 그리고 B와 C로 나누어 따로 스님이 하는 경의 주창을 들었어. 이 경의 종류가 달랐을지도 몰라. 경이 끝나자 주지 스님 아저씨에게 사람의 소문은 사람의 원한이 된단다. 그러니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마렴. 말도 하지마 라고 가르침을 받았어. 묘하게 마음에 울렸지. B는 남고 나와 친구 C는 학교에 돌아왔어. 그 후 교무실 안쪽에 있는 응접실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들었어.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자세한 건 들을 수 없었지만 이건 선생님의 혼잣말이니 그냥 헛소리라 생각해. 하지만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마 라면서 말이 시작되었어. 어린 나였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전해져 괜히 무서웠어. 츠키고라고 알고 있니? 담임 선생님 말로는 A 선생님이 츠키고였다고 해.
츠키고를 간단히 말하면 수호령 비슷한 거래. 평범히 살면서 사람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영웅은 아니라고. 그 토지를 지키는 존재와 비슷한 느낌인데 요점을 말하면 불행을 대신받는 피레침 같은 사람이래. 어떤 가정에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오는데 귀신이 출입하는 귀문, 영이 지나가는 영도 등 아무튼 영적인 것이고 보통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모양이야. 도쿄나 나라 쪽에 이런 츠키고가 많이 살고 있다 들었어. 다시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에서 괴인은 과거부터 있었다고 해. 다리를 잡히는 일은 진짜로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물에 빠지는 큰 사건이 꽤나 빈번하게 있었나봐. 이런 상황에 곤란함을 겪고 있던 학교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츠키고의 특성을 가진 A 선생님을 조사해서 채용했다고 해. 그리고 그 사건의 날 A 선생님은 아마도 츠키고의 특성 때문에 우리들 중 누군가를 대신해서 수영장의 무언가에게 잡힌 거였지. 그 후 A 선생님은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경을 외워준 주지스님 아저씨에게 갔다고 해. 그 수영장의 무언가가 생각보다 강했던 탓인지 A 선생님이 버티지 못한 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A 선생님은 그 무언가에게 져버린 거야. 학교에선 이 츠키고가 있으면 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츠키고가 무너져버린 거였지. 확실하겐 기억 못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 친구 C는 울었던 것 같아. 츠키고였던 A 선생님의 다리에 이빨 자국이 생긴 후 학교에서 일어난 질 나쁜 장난은 아마도 츠키고인 A 선생님이 그 무언가를 억누르지 못하면서 오히려 얌전히 있던 무언가가 날뛴 탓이 아닐까. 어린 시절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A 선생님은 영웅 같은 존재로 우리들을 지켜준 거야 라고 말하려 했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던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질 나쁜 장난의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생각은 바로 접었지. 지압감만 크게 남아있어. 잊지 못해. 담임 선생님도 아마 그걸 원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줬다고 생각해. 학교에서 A 선생님을 채용하기 전에는, 수영장을 개방하기 전에는 구슬하고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밤에 구슬하는 식으로 순간순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을 반복해왔다고 해. 다음날 비가 행방불명됐어.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이 전부 사라졌다고 하더라. 야반도주일려나? 매료되었어 라고 말한 주지스님 아저씨의 말은 비를 향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 뒤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고 반에서 A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시하기로 결정했어. 지금도 그 학교는 있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 물에 빠진 사람이 꽤 있으니까 아마 수영장의 괴이도 아직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 일은 이미 10년 이상 지난 일이야. 그런데 내 안에서 A 선생님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라도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에 글을 남겼어. 츠키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야기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생략했어. 미안해. 나도 철이 들고 나서 꽤 관심이 생겨 궁금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어. 도서관에서 여러 문헌을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더라. 약 2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도 참석하셨어. 그래서 말하기 조금 꺼려졌지만 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츠키고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담임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에게 잠깐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셨어. 츠키고, 현대에선 금기어로 통해서 겉으로 나올 일이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 지금 이 시대의 츠키고는 본인이 츠키고인지 모르는 일이 많다고 하네. 사람에 따라서 부모가 츠키고이기 때문에 자식도 그걸 이어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옛날에 이 츠키고는 다른 명칭으로 불렀다고 해. 근데 이 명칭을 말하면 지역이 알려져서 말하지 않을래. 이 츠키고는 재앙이나 기근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제물로서 사용되었다고 해. 다만 이 츠키고라고 하더라도 개성이 다 다르대. 피레침으로서 효력이 강한 사람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듯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
이 치키고는 절이나 국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영이 강한 지역에 특정 이유를 만들어서 그 근처로 이사하도록 만든다더라고. 일정 기간만 강하게 영이 발생하는 장소 같은 경우 회사의 출장 등의 이유로 그 기간만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영을 가라앉힌다는 말도 들었어. 혹시 회사에서 의미 없는 출장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은 치키고일지도 모르겠네. 피레침 효과가 약한 사람의 경우 중에서 그 가문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자신의 가문이 치키고 가문이다 알고 있는 경우 그 효과가 약한 사람이 치키고의 역할을 받기 전 미리 절에 데려간대. 겉으로는 마음의 수행이라는 걸로 폭포맞기, 명상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절에 있는 동안 피레침 효과를 강하게 만든다고. 효과가 약하지만 가문에서도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A 선생님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더라. 물론 평범하게 생활할 수도 있지만 말이야. 의미불명이나 모순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기억나는 건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멋대로 그런 상황에 모으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금기어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해.